안녕하세요. 마노메이드입니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제 영상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은 뜨개를 알려드리거나 뭐 이런 영상은 아니고요. 뜨개 하면서 심심할 때 그냥 배경 음악은 아니지만 배경 삼아 심심하지 않게 뜨개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뜨개 하실 때 틀어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해드릴게요. 지루하지 않게. 네. 그러니까 저랑 그냥 같이 뜨개 하시면서 방송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라넌큘러스를 뜨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풀러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영상도 잠깐 찍은 게 있어서 보여드릴 텐데, 라넌큘러스를 보니까 이 목 부분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실이 얀은 얀인데 싹얀 양말실이었잖아요. 그 약간 탄성이 있고 막 이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뜨고서 입어봤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입으면 입을수록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엄청 늘어나고 이게 완전히 무슨 허리가 들어갈 정도로 정말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찍고 풀긴 했는데 아무튼 해서 다 풀었습니다. 다 풀고 안 되겠다. 무늬도 안 보여요. 그리고 사실 그게 컬러가 너무 또 막 화려하다 보니까 무늬도 안 보이고, 그래서 다시 풀르고, 그리고 이게 손염색 실이어서 그런지 두타래였는데 이게 약간 빨간기가 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먼저 뜨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를 떠볼까 아니면 그냥 라넌큘러스를 사이즈 여기를 좀 목을 작게 해서 다시 떠볼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시골집에 있어서 바늘을 요거밖에 안 갖고 간 거예요. 쇼팁이 있었으면 쇼팁으로 바로 이렇게 짰을 텐데, 이거 5인치 바늘이거든요. 이게 스틸이 이 5인치로는 도저히 이 목 부분을 뜰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뜰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큐뮬러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큐뮬러스 뜨기 시작했습니다. 큐뮬러스도 V넥인데 그게 도안대로 뜨면 V넥이 엄청 깊게 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덜 파지게 해서 일단 합체를 했습니다. 합체를 했어요. 일단은 합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안하고 좀 다르게, 난 모르겠어요. 제대로 잘 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도안하고 상관없이 제 맘대로 이제 뜨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실의 특성도 좀 잘 살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바늘을 하나 더 키웠어요. 4.5로 떴다면 지금은 아예 5mm로 해서 숭덩숭덩 더 늘어나라고. 그래서 이걸로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로. 그러면 이제 뭐 이제 V넥인데 이제 늘어날 것까지 생각해서 여기서 이제 모았는데, 이게 지금 끝까지 다 뜨지 않았기 때문에 앞판이 코수가 좀 더 모자라요. 이제 제가 뜨면서 알아서 앞판 코수를 좀 더 늘려가면서 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맘대로 뜨개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입을 때 어차피 이 엄청 탄성이 너무 좋은 실이다 보니까 늘어나면 늘어나라. 그래서 축축 늘어지는 맛으로 그냥 입게 그렇게 뜨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학원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래요. 이 학원에서 선생님 설명하시는 거를 일단 설명을 들으면
이게 뭔 말인가 어안이 번벙 해가지고 그냥 듣고 있고요. 일단은 필기만 열심히 해야 돼요. 필기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동기한테 막 물어봅니다. 아까 그 무슨 말인지 나 모르겠다고. 그럼 학원 동기한테 한 번 더 설명을 들어요. 그러면 그때서 좀 더 이해가 가고 막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막 여러분들께 막 잘난 척 하면서 막 그 나누기 하면서 그 뭐 1-1- 뭐 2-2-3 뭐 이런 거 제가 설명 잠깐 드렸잖아요. 그거를 글쎄 그거를 저는 또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 어제 학원 갔다 왔거든요. 어제 학원 갔는데 또 제가 그거를 계산을 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 꼭지점을 잘못 찍은 거예요. 그 사선에서 사선을 그리는데 그 꼭지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이 사선이 약간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꼭지점을 잘못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다시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주일 전에 계산했던 거를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설명드린다고 아이패드에다가 그린 이후부터 한 번도 그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제 그거를 켜서 열어서 계산을 하는데 막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또 계산을 해야 되는지 막 한참을 찾고 막 그 전에 계산했던 거 찾아보고 읽어보고 막 이 큰일 나네 또 이거 여기서 또 헤매네 말이는데 그러다 이제 완벽히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완벽하게 알았어요. 완벽하게. 또 어려움은 또 닥칩니다. 시련은 또 닥쳐요. 제가 지금 그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요. 도안을 그릴 때 일단 게이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게이지를 내서 그 게이지에 따라서 내 몸에 이 치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치수를 다 센티미터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센티미터에 맞게 코수랑 단수를 내요. 그 코수랑 단수가 나오면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실물 제도를 해요. 실제 사이즈로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실제 사이즈에다가 이제 도안을 그리는 거예요. 직접. 그러면 내 게이지에 맞춰가지고 내 게이지에 맞춰서 계산한 코수와 단수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르게 나와요.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다시 제대로 된 이제 도안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거를 이제 트레이싱지에다가 실물 제도한 거 위에다가 트레이싱지를 대고 베낀 다음에 그 선 따라서 도안을 그리게 되는데 그 도안을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진짜 제가 모는 종이에다가 하나하나 도안을 그리는데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또 달라져.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숙제를 미리미리 안 하면 까먹게 돼가지고 숙제를 그냥 그날 저녁에 다 하거든요. 근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끝나면 이제 뭐 커피 한잔 할 때도 있고 점심 먹을 때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집에 오면 거의 막 서너 시 막 이래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와서 저도 좀 쉬고 그 전날 제 일요일 날 드라마를 보느라고 밀린 드라마를 보느라고 거의 밤을 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보는 드라마가 2개예요. 우리들의 블루스랑 그 나의 해방일지 그거 2개를 보는데 그 이제 저희가 계속 시골집에 있다 보니까 못 봤어요. TV를. 시골집에 TV가 없습니다. TV가 그 인터넷 속도는 엄청 빠른데 TV가 없어. 단점이. 아무튼 TV가 없어서 그 TV 볼 시간도 없어요. 아니 시골 가면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그나마 저는 이제 뜨게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가 못 버티고 한 10시쯤 되면 잠자요. 자버려. 잠이 저절로 와요, 그냥. 그러다가 한 새벽 4시 막 이렇게 깨는 거예요. 새벽 4시 좀 지나서 한 4시 반 되면 그때부터 막 새들이 울기 시작하거든요. 그 새들 소리 들으면서 얘기가 자꾸 산으로 가는데 이거 제 그 얼굴을 좀 가운데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원래 제가 지금 뭐
얼굴이 통통하기도 하지만 가운데 있어야 좀 더 날씬해 보이잖아요. 그쵸? 그 시골, 저희가 이제 시골이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시골이 뭐 우리 뭐 친가나 외가나 뭐 그런 시골은 아니고요. 그냥 그야말로 쉬러 가는, 주말에 쉬러 가는 그런 시골집이에요. 근데 거기가 산속인데, 그래서 외지인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외지인이라고 하면은 봄에 그 산나물 같은 거, 버섯이나 뭐 가을이면 잣 이런 거 채취하러 들어오는 사람들, 음, 말고는 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 말고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문을 좀 닫을까? 아무튼 근데 거기가 이제 산속이고 사람이 살지 않았던 데라서 이제 뱀, 뭐 우리한테 이제 해로운 거는 뱀이죠. 뱀이랑 뱀도 웬만하면 다 독사예요. 그리고 뭐 쥐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제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 그런 뱀이랑 쥐가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람쥐까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다람쥐도 많이 없어졌어요. 고양이가 다녀서. 그래서 아무튼 그 산속이지만 거기 이제 야생 고양이들이 들고양이라고 해야 되나? 뭐 들고양이인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고양이가 많아요. 고양이들이 다녀요. 저는 한 두 마리 본 것 같아요. 검은색 고양이 하나랑 약간 저는 처음에 무슨 산에서 사자가 내려오는 줄 알았어. 하도 얼룩덜룩해가지고 막 후다닥 내려오는데, 어머, 저 동물은 무엇이야? 막 그랬더니 고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가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밥도 얻어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한 마리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밥을 조금씩 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와가지고 밥 달라고 막 그러대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며칠 좀 있었는데, 그날도 오더니 밥 달라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제가 이제 고양이한테 밥을 줬단 말이에요, 매일. 근데 얘가 도망가지도 않아요. 와서 그리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야옹야옹 거려요. 밥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시골에서 저희가 사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어포 주고 오징어 주고 오징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줬어요. 그리고 거기는 워낙 이제 계곡도 많고 물이 많아서 고양이들한테 따로 물은 주지 않아도 돼요. 새들도 물은 지네가 알아서 다 먹더라고요. 왜냐면 산속에 이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게 다 물이 있으니까 요즘에 가뭄이어도 이제 산속에는 그래도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줬는데 밥을 줬는데 그 다음 날인가 제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죽은 쥐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새끼 쥐. 요만한 쥐가 계단에 있더라고요. 생뚱맞게. 웬 죽은 쥐가 있나? 했더니 제 동생이 그러는데 그게 고양이의 보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밥 주거나 막 잘해주면 고양이들이 쥐도 물어다가 주고 선물로 주는 거래요. 그 뱀도 물어다가 주고 막 그런데요. 어떤 분은 뭐 산속에 사시는데 고양이한테 잘해줬더니 막 맨날 뱀 물어다가 머리맡에 놓고 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정말 고양이의 보온이 만화에서 나오는 그거가 아니었구나. 진짜 있는 거였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조카들도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조카들이 그 쥐를 또 묻어줬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고양이 눈이 무서워서 이게 싫어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고양이를 안 키워보니까 더 그래요. 저는 강아지는 키워봐서 강아지들은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좀 무서워요. 그 눈이. 근데 이제 그 밥 달라고 저한테 와가지고 눈 마주치고 저한테 야옹야옹거리고 한 애는 또 자꾸 보니까 또 귀엽더라고요. 오늘 사온 오징어를 서비스로 받은 오징어 다리를 고양이한테 줄까봐요.
이거 어때 이거? 이거 먹을래? 이게 좋아. 저기 너 먹고 싶은 걸로 먹어.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드라마를 못 봐서 그 밀린 드라마를 보느라고 일요일날 밤에 거의 밤을 샜어요. 한 새벽 4시까지 드라마를 본 거예요. 아니 근데 또 왜 이렇게 또 슬픈 거예요 드라마가. 나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왜 돌아가신 거예요. 나의 해방일지 먼저 봤는데 제가 요즘에 나의 해방일지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블루스는 좀 등한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진짜 막 엄청 우느라고 새벽에 막 코 다 막혀가지고 막 그거 아시죠? 우느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의 해방일지는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충격. 진짜 안 그래도 저 엊그저께도 엄마 돌아가시는 꿈을 꿔가지고 얼마나 꿈속에서 충격이었는지 모르는데 또 드라마 내용이 또 그런 거라 가지고 참 그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좀 아프시다가 돌아가시면 그래도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면 진짜 너무 충격일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트레스 강도로 봤을 때는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죽는 게 더 스트레스 강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잖아요. 저도 항상 그 생각 많이 하는데 부모님은 이제 언젠가 돌아가시겠지,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겠지 이런 생각은 늘 이제 하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하면서 살아가는데 형제 자매는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특히 부부일 때도 더 마찬가지고 뭐 그렇겠죠. 지금 저희도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뭐 남편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런 거 생각을 하겠어요. 평상시에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 늙을 때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생각이나 하지 뭐 죽을 생각 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형제 자매나 배우자 죽음이 그런 스트레스 강도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래저래 어떤 정말 죽음이든 뭐든 헤어지는 떨어져 살거나 뭐 이런 것들은 너무 힘든 일이긴 해요. 슬프죠. 못 만난다는 거.
대화를 할 수 없고 이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 전 가끔씩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를 기억을 하려고 좀 애쓰거든요. 그냥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목소리, 할머니 목소리. 자꾸 생각을 하면 그것도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네요. 사실 오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눈 뜨자마자 카페 가서 일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불 커버 교체하고 빨래하고 그러느라고 또 빨래 다 돌아가면 널고서 나가야지, 그러다가 또 세수하고 선크림 바르고 막 그러다가 화장하기는 싫으니까 선크림만 하나 바르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선크림이 바르면 얼굴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바르고 외부에 나가면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선크림을 좀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그 검색하느라고 또 주저앉아가지고 시간을 또 다 보냈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야. 쇼핑하면서도 보내는 시간들이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좀 시간이 좀 흘러가서 빨래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빨래 돌아갈 동안 신문이나 좀 보고 좀 뭘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밥 먹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금방 후딱 가네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영상도 찍어야 되겠고 그래서 영상도 찍고, 제가 요즘에 막 다이어트는 하진 않는데 우리 엄마가 제 얼굴을 보더니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너무 살쪄가지고. 저도 지금 요즘에 제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고 있는데 늘 항상 매일매일이 최대 몸무게죠. 이제 살 빼긴 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도 알아서 그 다이어트 하는 그 영상을 저한테 계속 보여주거든요. 근데 어떤 분 영상 보니까 하루에 1400kcal만 먹어야 된다고, 밥도 3분의 1공기에 당을 다 줄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제 집에 오자마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전날 새벽까지 드라마 보고 학원 갔다 오고, 학원 끝나고 이제 동기랑 밥 먹고 차 마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아이스크림 먹고 빵 먹고 다 먹었어요, 그냥. 그리고 힘드니까 피곤하다고 운동도 안 하고 걸으러 나갈까 막 이러다가도 안 나가고. 아이고 참. 근데 이제 살이 찌면 찔수록 더 움직이기가 힘들어. 나가서 뛰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저도 이제 조금씩 그런 거를 줄이긴 하려고요. 단 거 있죠, 당. 오히려 밥은 저는 현미밥으로 먹어서 현미밥으로는 먹을 건데, 좀 약간은 간식만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간식 많이 줄이긴 했어요. 요즘에는 과자 이런 거는 아예 사다 먹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또 술 먹고 약간 좀 얼큰하게 취하면 늘 뭘 이렇게 편의점에서 사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빵도 사오긴 했지만 아이스크림을 엄청나게 사와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하나가 되겠는데, 그런 걸 좀 안 먹으려고요. 이제 어제 바나나 우유 같은 것도 하나 사왔던데 그거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만 안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러기만 해도, 어떤 의사 채널 보니까는 그런 간식 같은 거를 딱 2주만 끊어보라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군것질 자주 하시나요? 근데 또 그것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군것질 잘 안 하다가도 그럴 때 이제 생리 시작하기 전에 그 일주일 전에 엄청 단 게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호르몬의 영향이 진짜 무서워요. 저도 지금 이거 다 호르몬 때문에 살찐 거라 가지고. 네. 아무튼 이제 뭐 조금씩 하다 보면 살도 빠지고 하겠죠. 근데 그런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갱년기 들어가면 살 진짜 안 빠진다고. 그래서 갱년기 전에 살 다 빼야 된다, 그런 얘기는 저도. 짜잔. 괜찮겠죠? 저는 이거 괜찮겠더라고요. 입어도. 이것도 이거지만 제가 지금 이제 학원 숙제로 떠야 될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꽈배기가 들어가요. 꽈배기가 들어가는데 꽈배기를 이제 한 코 꼬는 것도 있고 이제 세 코 여섯 코 꼬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제가 너무 연습 부족이어서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 동기한테 쉽게 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기가 좀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거 연습을 좀 해볼 겸 해서, 원래 무늬가 뭐 앞뒤로 들어가는 건데 뒷면은 그냥 안 해도 상관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뒤에도 꽈배기 무늬 넣어서 좀 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꽈배기 무늬 들어가는 니트를 뜬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저기 프리닥인가? 그 가디건 있죠. 그 가디건 조금 뜨다가 만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연습을 좀 할 겸 해서 꽈배기 무늬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전에 여름실로 떴던 거는 게더 슬리브 그 니트는 거의 다 떴어요. 그래서 어제 스팀 다림질 하고, 근데 그 수업에서 선생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스팀 다리미를 정말 잘 해야 된대요. 열심히. 그 스팀 다리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옷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보통으로 떴어도, 똑같이 이렇게 떴어도 스팀 다림질만 잘 해도 옷이 정말 많이 달라진다고. 다림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림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스팀을 쇠 주는 거죠. 쇠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스팀도 그 편물의 성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편물이 울인지 면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면은 그래도 좀 열에 강해서 좀 가까이 가서 스팀을 좀 쐬줘도 좋고 뭐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팀에 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되더라고요. 뜨게 하는 거 못지않게 스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또 편물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여러분들도 뭐 세탁도 세탁이지만 스팀을 한번 꼭 해보시는 게 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니트 편물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자주 세탁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세탁하면 할수록 얘네가 마찰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손상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니트 옷 입고선 삼겹살 먹으러 가지도 않으신다면서요. 저도 이런 니트 옷은 항상 이제 어디 나갈 때 챙겨 입거나, 아니면은 그쵸, 냄새 뭔가 옷에 배일 만한 그런 장소에는 입지 않죠. 그리고 뭐 시골 갈 거나 뭐 산에 갈 때 절대 안 입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또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가방도 신경 많이 써요. 이런 니트 옷 입을 때는 이렇게 걸리는 거 있는 가방 절대 매지 않고요. 근데 가방도 뭐 그래요. 옛날에는 막 가죽 가방 엄청 많이 들고 했는데 이제는 어깨 아파가지고 가죽 가방 못 들겠어요. 이제는 제일 가벼운 가방, 에코백 뭐 이런 것들만 들고 다니고. 근데 확실히 저는 빨래라는 게 몰랐는데, 그 세탁기에 돌린다고 해서 옷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빨래 어떻게 하세요? 저는 세탁기에 돌리면 다 옷이 깨끗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는 뭐 먹다가 옷에 뭐 묻히거나 하는 거는 틀림없이 손빨래를 해서 손으로 문질문질해서 그 때를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세탁기에 돌려야지 그게 빠지는 거지. 절대 세탁기에 넣는다고 해서 빨래가 빨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세탁기는 하는 일이 뭐냐?
먼지 제거 뭐 이런 건가 막 싶은 게,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세탁기를 오래 돌리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탈수도 모르겠어요. 빨리 말려야 되니까 탈수를 이제 강으로 해서 하긴 하는데, 그러면 확실히 옷감 손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탈수가. 그래서 좀 건조할 때는 전 탈수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특히 건조기는 더 아닌 것 같아요. 건조기는 그 뭐지, 수건 같은 거는 건조기로 말리면 딱 좋은데, 나머지 의류는 건조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참 드라마를 안 보시는 분들은 또 안 보시니까, 저도 원래 드라마 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 이번에 어떻게 우연치 않게 또 시작이 돼서 나의 해방일지랑, 근데 나의 해방일지에 이제 나오는 그 연미정의 대사들은, 여러분, 극 중에서 그녀가 뭐 나이 설정이 몇 살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가끔씩 뜨끔뜨끔 할 때가 있어요. 그녀가 말하는 그런 대사들 보면 제가 대학교 때 아니면 그 전에 고등학교 때 고민했던 것들을 대사로 말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최근에 막 그것도 있잖아요. 구씨가 연미정한테 만나자고 나오라고 하니까 나 살쪄서 못 나간다고. 아, 그 멘트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 멘트 진짜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그 멘트를 써본 기억이 나거든요. 누군지 그 대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 살쪄서 못 나가, 못 만나. 그건 여자친구 만날 때도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만 오랜만에, 나 살쪄서 지금 못 만날 것 같아. 막.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눈물 없는 뜨개, 그 책 읽다 보니까 가장 티 안 나게 코놀림 하는 방법, 그 내용이 있길래 지금 그 방법을 한번 써봤는데, 그거 뜨고 나니까 어디서 코놀림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사실 이거를 뜨고 있을 상황은 아닌데 영상 찍는다고 이걸 뜨고 있습니다. 한번 코를 늘려볼까요? 눈물 없는 뜨개는, 그 책은 저 지금 다 읽지 못하는데 또 책을 놓고 온 거예요, 시골집에. 그래가지고 다 못 읽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기법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법을 뭐 이제 우리가 직접 뜨지 않고 설명으로 들으니까, 설명이 아니라 글로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뜨개 동기는 뜨개 한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그 책에 나오는 그런 기법도 뭔지 다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뜨개도 경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 많이 떠봐야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뜨개를 좀 더 잘하고 싶으면, 우리 동기 얘기로는 옛날에 10년 전쯤에, 그때는 제대로 된 뜨개 책도 없었고, 뜨개 책은 있었겠죠. 근데 유튜브 영상 보고 따라하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책으로 공부를 했었어야 돼서, 깜지 쓰듯이 그런 약어들 있죠. 뜨개 용어들을 다 적어서, 일일이 적어서 메모하면서 그걸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가 이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영문 도안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뿌티니트 것만 계속 본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도안을 한 디자이너 것만 보진 않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새로운 디자이너의 새로운 도안을 볼 때마다 약어들이 약간씩 달라지고 안 쓰던 기법들이 나오고 막 이러면, 또 그걸 일일이도 다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하는 방법 보고 막 이렇게 해서 뜨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가 그런 경험으로 많이 터득을 하던지, 아니면 진짜 내가 메모하고 기록해서 외우던지,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뜨개도 거저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이 세상에 거저되는 게 어디 있겠냐마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옷이 없어서 뜨개를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 예쁜 실로 여러 가지 디자인의 옷들을 뜨면서 이제 기쁨,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뜨는 거에 어떤 옷들이 나올 것인지, 어떤 옷이 나올 것인지 막 상상하는 그때 그 순간의 기쁨.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좋으려고 하는 거죠.
결론은 성취감.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저는 그 눈물 없는 뜨개를 읽으면서 이거 뭔가 여기 나오는 기법들을 같이 모여서 한번 떠보든지 영상으로 찍던지 뭐 이래보면 너무 좋겠다. 근데 해외에는 이미 그런 영상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한 번씩 다 떠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역시 뜨개를 많이 해본 분들은 다 알고 계셔. 이미 그게 뭔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 또 멀었구나, 그런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뜨개는 배워가는 즐거움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배워가면서 학원에서 제 뒤에 앉는 분이 계셨는데 어제 보니까 되게 예쁜 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너무 가방 예쁘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다 막 탄성을 질렀는데, 그냥 남는 실이 남으니까 그걸로 조합해서 그냥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뜨개를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뜨개를. 그럼 저도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 물 좀 마시고 오늘은 일을 하러 좀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할 게 많아가지고. 엄청 많은 게 제가 뭐 저런 뭐 파라솔 의자나 그런 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풀어놓으면 무릎 위로 점프해서 올라요. 그래서 확실히 사람이 키우는 것 같아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누메이드입니다. 저는 아침에 지금 댓글 읽으면서 답글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써주셔가지고 제가 바로바로 이 답글을 쓸 수가 없어요. 한참 읽고 생각하고 근데 한번 생각하면 또 이 생각이 나고 저 생각이 나고 막 그러다 보면 댓글이 좀 저도 길어지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 어저께 낮에 스타벅스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오후에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 자료 만드느라고 스타벅스 갔다가 좀 있었어요. 한 몇 시간 있었나? 네, 스타벅스 요즘에 이제 여름 돼서 에어컨을 막 틀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맞았더니 여지없이 오늘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기운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는 어떻게 살까요? 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에어컨 바람 맞았다고 바로 이렇게 감기 기운이 생기고 막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니트 아일랜드님 영상 보고, 만탱이님 영상을 보고 이거를 선물을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주문을 해봤어요. 요거는 국산이에요, 국산.
그 만탱이님이 선물 받으신 거는 수입산이고 저는 이거 국산을 주문을 했는데 어저께 새벽에 왔더라고요. 근데 색깔이 선택이 안 되고 랜덤이에요. 그래서 지금 5개가 왔는데 이 5줄을 한꺼번에 이렇게 놓으면은 진짜 별로죠. 진짜 별론데 이거를 떼어내서 하나하나 보면 너무 예쁩니다. 네, 이것도 색깔 괜찮죠? 요거 뭐 이런 거에 같이 이렇게 껴놔도 되고 하늘색도 이뻐요. 나름 이쁩니다. 그냥 요 자체만으로도 이쁘니. 얘도 브라운 컬러도 이뻐요. 네, 빨간색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렌지는 약간 형광 오렌지여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각각 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뭐 그거 있잖아요. 별실, 버림실. 버림실 할 때 그 몸통으로 뜨다가 왜 그 소매 부분 묶어 두고선 다른 실로 걸어 두고서는 뜰 때 있잖아요. 그때 쓰는 건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튜브 형식으로 돼 있어서 바늘 끝에다가 꽂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지금 2.5mm 바늘이거든요. 2.5mm 바늘인데 이렇게 끼워 가지고 바늘 채로 쭉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 실험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빠지면 큰일인데 네, 이런 식으로 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저는 2.5mm라 가지고 너무 이제 실이 얇아서 쭉쭉 빠지진 않는데 우리가 2.5mm로 뭐 뜨게 할 일이 사실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늘 껴서 묶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되게 편리한데 이게 제가 그 예전에 이걸 찾다가 못 찾아서 저는 그 줄바늘 막바늘 있잖아요. 500원짜리. 그거 바늘을 잘라가지고 그 튜브를 이용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뜨개 튜브여가지고 굉장히 좀 두껍고 단단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쓰기가. 근데 이거는 조금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하나 주문해서 어저께 바로 왔고 또 어제 그 또 한 사이트에서 그거는 수입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가격은 이게 4,000원인가 그런데 배송료가 3,000원이었어요. 그래서 8,000원? 뭐 이렇게 됐고 그 수입은 2만원대예요. 28,800원인가 뭐 그렇고 배송료가 그것도 3,000원인지 아무튼 그래서 그거는 아직 안 왔어요. 어제 주문을 했기 때문에 내일 도착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봤다는 거. 제가 지금 큐뮬러스를 뜨고 있으니까 그거 소매분리하고 이거 사용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쁘지 않다. 컬러가 랜덤이어가지고 그 구매 후기인가 그런 거 읽어보면 어떤 분이 아니 이거 랜덤인 거 너무 별로다. 색깔 너무 이상한 거만 왔다. 막 이런 분도 계셨는데 아 저는 괜찮네요. 색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양호합니다. 그리고 그 수입 이거 파는 데에서는 핑크를 주문을 했어요. 사진이 없어서 제가 막 사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사진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상세 페이지에. 그래서 핑크가 약간 형광 핑크인 것 같아가지고 핑크색. 안 그랬으면 보라색 톤 그쪽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보라색은 다 품절이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온대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형광 핑크를 주문을 했는데 이거 또 주문한 거 마저 오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국산이랑 수입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뭐 차이가 그렇게 있을까 싶은데 굵기가 조금 더 굵으려나요? 이거 너무 가늘긴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 이거 지금 고무단 뜬다고 그랬잖아요. 고무단을 8cm를 떠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다 쫀쫀하게 뜨기 위해서 아메리칸으로 떴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무단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아메리칸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메리칸으로 시작을 했는데 고무단이다 보니까 아메리칸으로 뜨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나하나 이게 바늘을 바꿔가면 실을 바꿔가면 살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컨티넨탈로 떴거든요. 대신에 컨티넨탈을 쫀쫀하게 뜨기 위해서 제가 이 새끼손가락에 실을 2번 감았어요. 보통은 실 감을 때 그냥 손가락 이거 하나 걸고 하나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잡거든요. 하나만 이렇게 걸어서 그냥 이렇게 잡는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우니까 실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새끼손가락에 실을 2번 걸었어요. 2번 이렇게 2번 걸어서 이렇게 쫀쫀하게 최대한 그랬더니 괜찮은 거예요.
물론 이게 또 자국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메리칸으로 뜬 거고 요거 이후로부터 컨티넨탈로 쫀쫀하게 막 잡아당기면서 떴어요. 그랬더니 아니 컨티넨탈도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괜찮죠?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쪽에 막 코 늘어나고 막 이게 지금 제가 저의 내적 갈등이 많이 이거 컨티넨탈로 뜰까 말까 막 그랬었던 때인가 봐요. 여기가 이거 좀 조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나쁘지 않네. 예, 약간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려서 보면 나쁘지 않죠. 컨티넨탈로 뜬 거여서 아니 컨티넨탈이 좀 되네? 이게 되는 거였네? 그래서 컨티넨탈로 일단 쭉 떠볼랍니다, 여러분. 이게 2.5mm여서 더 쫀쫀하게 느껴지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2.5mm니까 코가 더 작아서 더 쫀쫀하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는데 컨티넨탈도 좀 나쁘지 않아서 그냥 컨티넨탈로 뜰 거예요. 그보다는 확실히 속도 차이가 나긴 나더라고요. 컨티넨탈하고 아메리칸으로 뜨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짝수로 맞춰준다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뜨개를 할 때 짝수냐 홀수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단수는 짝수로 하고 뭐 코수는 뭐 홀수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짝수로 맞춰야 되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짝수로 맞춰줍니다. 몸판은 홀수였는데 이 밑에 고무단은 짝수로 맞춰줘서 끝에 이거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시접 때문에. 그래서 끝에 여기는 겉뜨기를 2번, 여기는 겉뜨기 1번 이렇게 맞춰서 뜨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 이렇게 2번 감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처음에 뭐 뜨개를 알려드리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뜨개를 이렇게 한다. 그 정도. 보이실까요, 여러분? 이게 뭐 사실 뜨개가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한두 개 뜨는 게 아니고 동시에 막 여러 개를 뜨다 보니까 좀 빨리 떠야 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고무단이나 메리아스 같은 경우는 뭐 무늬가 들어가거나 배색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은데 참 제가 엄청 느리게 하고 있죠, 여러분. 속도 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또 누구 보여준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참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쵸? 사람이 생각이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혼자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다가 이거를 내가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순간부터 이 모든 게 다 긴장이 되면서 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게 생각이 무서워요. 생각이.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 혼자 편안하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속도가 달라질 거예요. 지금 이게 대바늘이 아니라 긴 막대바늘이어가지고 끝이 지금 바닥에 닿으면서 소리가 좀 납니다. 카메라 앵글을 제 쪽으로 조금 더 당겨가지고 소리가 좀 안 나게 좀 해볼게요. 이렇게 짧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새끼손가락에서 이 실을 한 2번 이게 감아서 고정한 다음에 이게 팽팽하게 하니까 정말 최대한 잡아당기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쫀쫀하게 되긴 되더라고요. 대신에 손가락이 좀 많이 아프긴 아픕니다. 이걸 잡아당기면서 하려니까. 제가 실을 지금 엄청 잡아당기면서 뜨고 있어요. 되게 쫀쫀해져요. 근데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편물을 뭐 다 쫀쫀하게 떠야 되냐, 뭐 그건 아닌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보그 수업 과정이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즐겨 입으려고 뜨는 게 아니고, 숙제 배우면서 뜨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샘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보관할 거를 생각을 하니까, 이 편물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좀 늘어나는 게 있잖아요. 늘어지는 게. 그래서 그거를 다 생각을 해서 좀 미리 쫀쫀하게 뜨는 겁니다, 일부러. 그리고 면실은 또 많이 늘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세탁에 따라서 또 줄어들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근데 이런 편물의 강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장력의 그런 강도들도 내가 이 편물을 좀 여러 번 떠서 이것도 이제 좀 경험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떠봤더니 이건 이랬고 저렇게 떠봤더니 저랬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는 건데, 컨티넨탈은 너무 헐겁고 코 모양이 안 이쁘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쫀쫀하게 떠보니까 또 괜찮더라. 제가 지금 이거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다음번부터는 이제 이거를 컨티넨탈로 뜨겠죠. 계속 앞으로. 근데 이게 바닥에 닿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게 단점이에요. 이런 거 좀 깔아야 되겠다. 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왼손에 실을 걸고 있어서 이 걸고 있는 이 실에서 자체적으로 실을 좀 단단하게 당겨주면서 떠야 돼서 그게 좀 힘들긴 합니다. 최대한 코드를 앞으로 끌어와서 뜨자마자 코가 그냥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쑥. 아이고. 이게 빨리 하려고 하면 이렇게 코가 걸려요. 이렇게. 이 손톱으로는 이거 코를 한번 딱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쑥 빠질 수 있게 제가 이걸 누르지 않아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왼손의 이 엄지손가락도 가만히 있지 말고 코를 좀 이렇게 밀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너 나가, 네 차례야, 나가, 너 차례. 이런 식으로 서로 협력해서 뜨개를 하면 모든 손가락한테 협력을 받아서 뜨개를 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이게 안 되면 최후의 선택으로는 이 검지가 나가는 거죠. 3번씩 이렇게. 뜨개 고수들은 뭐 눈 감고도 하실 이 고무뜨개를 저는 이렇게 온 신경을 다 써가면서 뜨니 이거. 저는 TV 보면서 뜨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예 눈을 TV 쪽에다가 두고 뜨개 하시는 분들이요. 보면서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동시에 보면서 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말씀 안 하시고 자막으로만 보여주시고 하는 그런 영상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눈은 뜨개를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같이 동시에 뜨개를 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뭐 아마 책을 읽는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뜨개는 손을 놓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럴 바에는 뜨개 뜰 거 빨리 우선 다 뜨고 책은 책대로 따로 읽는 게 저는 차라리 지금은 그래요. 네, 이거는 그렇게 뜰 수는 없겠더라고요. 지금 숙제로 이 같은 실로 메리아스를 스와치 떠가야 되는 숙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번 컨티넨탈로 이렇게 바짝 실 잡아서 잡아당기면서 한번 떠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제 실 잡아당기는 거 이거 요령을 이제 알았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래서 게이지 한번 내봐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뜨게 하니까 이게 금방 된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기분상 이게 좀 몸통이 코수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와, 요즘에 날씨가 더워졌죠, 여러분. 집에만 있다가 나가면 와, 이렇게 더웠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또 실내 들어가면 또 에어컨이 또 요즘에 너무 세다 보니까 또 에어컨 맞다가 저처럼 감기 걸리실 수 있으니 꼭 여분의 스카프나 겉에 두를 수 있는 거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단을 떴습니다. 괜찮죠? 뭐 제 눈에만 괜찮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쫀쫀했다고 뭐라고 하시려나? 아무튼 여기 아메리칸으로 뜬 거랑
지금 여기 뜬 거랑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코가 완전 작아지긴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를 한 8cm는 떠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할 건 아니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진짜 다른 바늘 안 쓰고 얘는 이 그때 산 나무 바늘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부드럽고 뭐 하나 뭐 이런 걸리는 것도 없고. 근데 오히려 이거는 3mm보다 2.5mm인데 이거는 휜 것도 없네요. 2.5, 3mm는 엄청 많이 휘었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또 쓰다 보면 또 휘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이거는 잘 접어두고 저는 댓글을 좀 더 마저 쓰고 수업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쓰다 보니까 지난번 영상에도 다이어트 얘기를 한참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 영상에도 제가 또 다이어트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다이어트를 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